정당 지지율. 네, 민주당이 52.9, 국민의힘이 27.6, 개혁신당 5.3 순으로 나왔는데요.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은 얼마나 잘할 것 같으냐. 잘할 것이다가 69.4. 네, 대법관 수를 한번 몰아봤습니다. 10명, 50명, 100명도 있어요. 있어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차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민주당- 45.6 정청래, 박찬대 27.2. 저희가 시작에 네. 대통령 그리고 정당 지지율 조사했죠. 첫 번째 조사를 해버렸어요 저희가. 예.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저희도 이제 쉬어야 돼가지고 한 주 쉬는데 예. 여론조사 코치 대선 기간이 힘들게 달려가지고 여론조사 진짜 많이 했거든요. 저희 돈도 엄청 많이 썼어요. 그리고 꼭 선거 끝나면 그 빠지더라고. 그렇죠. 구독자 빠진단 말이에요. 예. 구독자 빠지기만 해요 진짜 연락할 거야 우리가. 지난 총선 때도 총선 끝나자마자 꼭 빠지더라고. 예. 그런 분들이 있어요. 우리 전화번호 다 알아요. 빠지기만 해봐. 정당 지지율. 네, 민주당이 52.9, 국민의힘이 27.6, 개혁신당 5.3 순으로 나왔는데요. 대선 끝나면 원래 그렇죠. 네, 민주당 3.7% 올랐고요. 국민의힘 3.5 빠졌고 개혁신당도 3.3 빠졌습니다. 지난 대선 6개월짜리라고 생각하는 게 그 계엄 직후에 확 빠졌잖아요. 네. 국민의힘 확 빠지고 민주당 올라가고 네.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. 네. 그게 한 달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 한 두 달째 되면서부터 다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. 올라오죠. 네.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천천히 자기 지지층을 확보하고 회복시켜서 대선 6개월 동안 쭉 회복시킨 거예요. 그렇죠. 박근혜 탄핵 때 어떤 학습 효과가 있어서 만약에 그 탄핵 소추가 바로 되고 탄핵도 한 두 달 이내에 바로 됐다면 대선 결과는 지금부터 훨씬 더 크게 벌어졌겠죠. 그렇죠. 네. 예. 그러니까 지금 정당 지지율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. 대선 때 이렇게 꽁꽁 모여 있었던 거야 오랫동안 예, 예. 다져진. 민주당도 크게 안 올라가고 더 이상 올라가기 쉽진 않죠. 국민의힘도 크게 안 떨어지고 약간의 여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리얼미터에서도 48대 34.8, 한 3% 포인트 격차였는데요. 네. 생각보다는 국민의힘이 덜 떨어졌고 저희 거로도 덜 떨어졌어요. 원래 대선 패배하면 확 떨어지거든요. 국민의힘 지지층은 여론조사를 받기도 싫고 네. 또 뉴스도 보기도 싫고 한데 확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크게 떨어지는 않은 것으로.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상태. 네. 네. 어차피 격차를 모아서 이재명 정부 탄생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됐던 그 상태가 지금도 계속 유지돼가지고 뭐 부정선거 주장도 아직 있기 때문에 대선 불복 심리도 있고 해서 뭐 그런 틀이 좀 있는 것 한 같고요. 더블 스코어 차이 정도 됩니다. 네.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은 아직 국정운영이라고 할 만한 그 결과물이 없잖아요.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. 그러니까요. 우리가 물었을 때는 며칠 되지도 않았단 말이야. 예, 그렇죠. 기대감으로 할 수밖에. 3일밖에 안 지났을 시점이어가지고 보통 조사기관들이 한 4주 정도는 전망으로 이렇게 예. 그렇죠. 그래서 기대치를 물어보세요. 얼마나 잘할 것 같으냐. 기대치. 잘할 것이다가 69.4. 네. 그리고 잘하지 못할 것이다. 이것은 이제 코어 지지층이죠. 예. 여기가 윤 어게인 혹은 뭐 친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근데 중도층들도 74%가 잘할 것이다. 예. 예, 응답을 했는데 되게 지금 초반의 모습은 임팩트 있는 게 아마 세 장면인 것 같아요. 국회 청소 노동자들 예. 감사 인사하고 저 앉아서 찍은 사진 그리고 김밥 먹으면서 국무회의 4시간 했던 거 그리고 초반에 인사 세 가지 다 지금 평가 아주 좋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은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이제 당분간은 이 수준에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. 과거에 이제 리얼미터 기준하면 이명박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70% 중후반에서 시작을 했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60% 내지 50%로 좀 떨어진 조금 기대 심리는 낮은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근데 69.4도 굉장히 높은 것이고. 왜냐하면 지금 그리고 진영 간의 대결이 확 갈라져 있으니까요. 갈라져 쉽지 예.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거의 최대 70%가 최대치 가깝지 않을까?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쉬니까 그 다다음 주에 나올 것 같고요. 그다음 그때쯤 되면 이제 논평할 거리가 생기죠. 생기죠. 각자. 여론조사들은 이제 이렇게 걱정성이 전망 기대치를 물어보게 되는데 일부 기사는 벌써 정권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냐 뭐 이런 기사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. 예, 5일밖에 진짜. 안 됐는데 뭐 진짜. 그 기사가 나온 기준으로 따지면 3일밖에 안 됐을 때요. 3, 4일. 예. 그러니까 이제 실망이야. 기사를 쏟아낼 마음 준비를 다
하고 있어요. 벌써 보니까. 보통 거슬러 허니문이 아무리 짧아도 3개월을 해주는데 언론이 너무합니다. 진짜. 여론조사 기관들도 이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근데 언론사들도 좀 그런 프로토콜을 맞춰가면서 기사를 좀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너무해. 네, 좀 너무하죠. 예, 그래서 저는 당분간 명비어천가를 부르려고 합니다. 딴 데는 안 그럴 거기 때문에. 참고로 리얼미터는 58.2%의 네. 국정수행점 한 10%포인트가량 차이 났는데 이게 이제 기저효과라고 해서 너무 높으면 또 떨어지면 또 보수 언론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여론조사 꽃을 보세요. 네, 그래도 리얼미터도 저 윤석열 저기 당선 때보다 높잖아요. 높죠. 이런 윤석열은 워낙 낮았어요. 52.7%로. 윤석열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득표율 격차가 좀 적을수록 네. 이게 기대치가 좀 상대적으로 낮은데 윤석열은 50%를 살짝 넘긴 살짝 게 넘었죠. 당선 직후고 그다음에 내내 40, 그다음에 30, 네. 그다음에 20% 20% 갔잖아요. 네, 20% 갔죠. 그게 역대 최저예요. 네. 윤석열은. 그다음에 특검법을 물어봤어요.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냐? 내란 특검, 김건희 특검, 최상병 특검. 내란 특검이 당연히 1위를 네.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상병보다 김건희 특검이 더 높아요. 이건 네. 뭐 기대 정도로 나왔고요. 대법관 수를 한번 물어봤습니다. 대법관 찬성 여론은 TK 제외하고는 다 찬성이 더 높고요. 네. 이건 점점 더 높아질 것 같아요. 몇 명까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느냐? 이거 이제 찬성 응답자들 대상으로 중에서 물어봤습니다. 예, 30명, 50명, 100명도 있어요. 실제. 있어요. 예. 과반이 30명 정도 생각합니다. 네. 예. 이 여론은 점점 높아질 것 같고 예. 그다음에 이제 차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요거는 저희가 좀 앞서가는 조사이긴 한데 그런 언론 보도들이 있기 시작하길래 예. 한번 물어봤어요. 좀 관심이 예. 가는 대상이죠. 예. 지금 남은 거는 이제 원내대표 그리고 당대표인데 당대표 네. 선거가 훨씬 크죠. 그렇습니다. 네. 원내대표 선거 13일 끝나자마자 당대표 예. 관련돼서 이제 입장이 나올 것 같은데. 그래서 정청래, 박찬대 아직 뭐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은 정청래, 박찬대 정도밖에 없긴 한데 네. 박용진 전 의원은 당대표 선거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단골로서 일부러 넣어보신 겁니다. 넣어본 겁니다. 네. 여러 번 나와가지고. 네.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도 지금 의원이 아니잖아요. 현직이 네, 아니다 예. 보니까 네.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. 지금 뭐 장관설도 좀 나오고. 예, 근데 이제 박용진, 김경수 둘 다 장관설도 뭐 입각설도 네, 있어가지고 예.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민주당 이제 지지층에서 상당히 정청래 의원이 강세입니다. 예. 확정된 게 아니라 좀 물어봤지. 민주당 지지층에서가 중요하죠. 그렇죠. 민주당 45.6 정청래, 박찬대 27.2 민주당 지지층이 그렇게 나왔습니다.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한 더블 스코어 정도로 정청래 의원이 좀 앞서가는 지금 현재 그 스코어는 그렇습니다. 특히 이제 광주 전라가 이제 호남의 강세 지역인데 거기서 이번에 정청래 의원이 광주 전남 선대위 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? 공동위원장을 41%, 박찬대 24.4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 의미가 제가 볼 때는 리얼미터에서 이제 대통령 최우선 국정 과제했을 때 뭐 가장 많이 나온 건 경제회복이지만 두 번째가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이었거든요. 그렇죠. 네.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네. 예,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걸기라는. 정청래 노출이 법사위원장 하면서 굉장히 아, 많았죠. 그때 급이 네. 확실히 더 올라갔죠. 어제는 여장한 그 AI 사진도 많이 맞아요. 등장하던데요. 법사위원장 계속 하셔야 한다고 이런. 한 매체에서 여당을 계집 여자를 써가지고 마침 정청래 의원 오늘 오기로 했었는데 못 온 게 저는 못 일어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다른 일정 때문에 급하게 참석했다고 하네요. 예. 우리 못 일어난 줄 알고 계속 전했는데 아침에 원래 일찍 일어납니다. 그렇게 새벽에 일어난 양반이 예. 못 일어났나 예. 싶었는데 그건 아니랍니다. 이게 지금은 내란 종식하고 민생 경제 살리기, 그다음 검찰개혁, 사법개혁 이런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정청래 리더십을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정청래, 박찬대 왜 당대표 의사표명을 한 분, 두 분 다 확실히 한 건 아닌데 예. 예, 언론이 그렇게 보도가 돼가지고 그 외에도 거론되는 분이 정청래 있으면 의원은 좀 나올 생각이 확고히 있는 것 같고요. 저도 통화를 해봤거든요.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떻게 할지는 아직 조금 고민 중이지 않나 싶습니다.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무당층에서도 36.1%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검찰개혁 가장 앞서 있는 조국혁신당에서도 45.2%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는 거죠.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제 강성 지지층이 선호하는 정치인이었는데 최근에 그 폭이 좀 넓어지긴 했습니다. 예, 그 내란 특검법, 김건희 특검법 이게 이제 첫 번째, 두 번째 나왔는데 제가 눈에 띈 게 20대에서 없다라는 의견이 가장 또 높게 나타난 게 좀 20대는 잘 몰라요. 네. 누가 누군지. 그래도 내란 특검법, 김건희 특검법 뭐 이 정도는 알지 않을까요? 국정수행 전망 리얼미터에서도 보면 20대만 부정평가가 부정적인 전망이 또 유일하게 높았어요. 60, 70대도 그래도 그 허니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잘할 것이다라는 건데 20대는 좀 20대 현 정부가 20대 특히 남성, 네. 20대 남성을 어떻게 다룰지 네. 소통을 좀 많이 예. 해야 할 것 같아요.